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일 태국 뉴스입니다. 방콕시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방콕 프라이드 2023을 개최합니다. 6월 4일 일요일, 성별을 넘어서 불평등 극복이라는 슬로건으로 6개의 퍼레이드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빠투만 교차로에서 라차프라송 교차로 사이에서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열린다고 하네요. 온라인 이력 서비스 업체의 연구에 따르면 태국이 미국과 스페인에 이어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최고의 목적지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연구에서는 해시태그 25,976개 게시물을 분석했는데 올해 4월 기준 상위 10개국은 미국과 스페인, 태국과 멕시코, 프랑스와 인도네시아,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영국과 인도였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방콕과 치앙마이, 꼬팡안과 크라비 순이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태국이 디지털 노마드 유치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태국 내에서 노동허가 없이 돈을 버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하고 있어 경찰이 언제든 자의적 판단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함정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당국은 중국에서 태국 요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양식과 일식, 한식에 이어 태국 요리가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 국가기동경찰은 방콕 나아민과 분금 지역의 주택을 압수수색하고 대량의 불법 자양강장제를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붙잡힌 용의자를 조사했는데 3년간 중국에서 밀수한 약품을 SNS로 유통시키면서 월 10만 바 정도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SNS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음란물도 유통시키면서 회원수를 늘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춘폰 낭수원 지역의 학교에 소총을 소지한 남성이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9세의 남성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남성을 체포 후 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남성은 마약을 복용한 상태였으며 2018년에도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되어 3년간 복역했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 방콕에서 블랙핑크의 공연이 있었는데 공연 티켓을 판다면서 70만 밧을 사치한 26세 여성이 수도권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여성은 15,000밧에서 3만 밧 정도의 티켓을 9,600밧에 200명 한정으로 공급해주겠다고 SNS에 광고했는데 여성은 티켓을 한 장만 구입해놓고 수백 명에게 같은 티켓을 보내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기상국은 10개 지방에 폭우와 침수, 산사태 등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촌부리와 나용, 짠타부리와 뜨랏, 라논과 팡아, 푸켓과 끄라비, 뜨랑과 사툰이며 6일까지 안다만해에서는 소형 선박의 출항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질병통제국은 5월 한 달간 몽키폭스 감염자가 21명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낯선 사람과의 성관계를 피하고 다중이용장소를 방문 후 반드시 손을 자주 씻고 개인 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3일부터 수도권 전철 옐로우 라인이 무료로 운행됩니다. 먼저 13개역의 운행을 시작하며 7월부터는 요금 징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태국 경찰의 부패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사건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화물회사나 화물차 기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수천 밧의 뇌물을 받고 특정한 스티커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게 했는데 뇌물을 낸 트럭들은 과적이나 각종 검문 단속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것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고속도로 경찰 국장이 직위에 제되고 현재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운송연맹이 까우클라이당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발각되었는데 약 20년 전부터 부정부패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6월 3일은 위사카 부차입니다. 하루 동안 주류의 판매가 금지되며 위반 시 6개월의 징역과 1만 바트 벌금이 부과됩니다. 5일이 대체 공휴일로 3일부터 5일까지 연휴입니다. 고속도로청은 3일 하루 동안 방콕 시내 도심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찰럼 마하나콩과 시랏, 우본 라타야 고속도로입니다. 푸켓 당국은
카투 지역에 위치한 무어가 대형 나이트클럽 2곳을 적발하고 업주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곳은 영업 제한 시간인 새벽 2시를 넘겨서까지 운영하고 있었으며 당국이 단속할 당시 미성년자 10여 명도 클럽에 있었다고 합니다. 단속은 관할경찰서 모르게 이뤄졌는데 이런 불법 업소들은 관할경찰에 뒷돈을 주고 영업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 당시 푸어타이당은 전 국민에게 1만 바 상당의 전자화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원내 제2당이 된 지금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약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장 선출을 두고도 까오끌라이당과 대립하는 걸 본 일부 국민들은 역시나 정치권들은 똑같다고 비판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중앙은행은 31일 열린 금융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현 1.75%에서 2%로 0.2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2022년 8월 이후 6번째 인상입니다. 중앙은행은 올해 태국의 경제 성장률을 3.6%, 내년은 3.8%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 국적의 70세 남성이 1,500만 바트의 돈을 주고 구입한 콘도의 소유권 증서를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남성은 콘도방 2개를 2016년경 1,500만 바트를 주고 구입했지만 회사 측은 아직 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서 차입 이전을 미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조사한 결과 회사 측은 웹사이트에 소유권 인도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었다면서 회사를 사기로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인 남성처럼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사례가 5건으로 약 1억 바트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새 차를 구입하거나 새 집, 새 콘도를 구입 시에도 거짓 사유를 들어서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악덕업체가 종종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민국은 한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태국으로 도주해와 숨어있던 26세 한국인 남성을 파타야에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2022년 7월 관광비자로 태국에 입국 후 파타야의 고급 주택에 은신하면서 한국으로 마약을 공급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빠툼타니 경찰은 타냐부리 지역의 주택에 거주하는 65세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이 살고 있던 주택이 은행에 압류되어 격리에 붙여졌는데 낙찰받은 52세 여성이 찾아와 퇴거를 요구하자 총으로 살해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국은 대만인 승객에게 과도한 요금을 뜯어낸 택시 운전사에게 2,000바트의 벌금과 9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만인 승객은 임팩트 아레나에서 MRT 방포역까지 160바트 정도 나오는 거리를 이용했는데 도착 후 운전사는 2,000바트의 요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